3일 만세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꼭 모시려고 했는데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시면서 여성광복군 지보경 지사의 장남이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지금은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준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예. 예, 혹시 저희 방송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장윤선 기자님의 예. 숨은 팬입니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네. 저 좀 뜨거운 연대의 인사 또 네. 하도 사나워서 제가 네. 평화의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네, 뭐 함께 하시는 시청자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들, 네. 예, 그리고 또 정치권 뭐 등등을 향해서 일단 인사 한 말씀 저희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하얀 예.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참 엄혹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또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엄혹한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시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인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으면 이 엄혹한 시절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한 싸움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유, 뭐 너무나 명료하게 뭐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1919년 그때 네.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섰던 그때의 민중들보다 더 어렵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니 네.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싸우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올해 벌써 105주년 네. 입니다. 저는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혁명 당시에 생방송하면서 1919년 3.1운동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요. 매년 그 3.1절이 다가오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또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그러면은 이름을 많이 남기신 분들 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른바 무명. 네. 이름은 있었지만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고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네. 늘 이름을 남기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뭐 독립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좁은 의미에서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독립되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고 더 많은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하는 염원이 네. 독립운동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 염원을 우리가 좀 제대로 계승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하게 네.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희가 선생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할아버지 지청천 장군, 그 다음에 그 어머님께서 지보경 지사, 그야말로 독립운동가 집안의 그 후손인데요. 사실 뭐 지금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이 누구더라? 광복군 사령관 지청천 장군에 다들 기억을 할 텐데 그래도 좀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배우고 크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제국의 육군 유년학교 입학하셨다고요. 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될 무렵에 이 국부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군 장교로 있다가 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전쟁에 투신을 하셨죠. 네. 그래서 1919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 해방될 때까지 네. 무장투쟁 독립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신 분이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10대 후반에 네.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고 1940년 9월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 광복군이 출범할 때 네. 여성의 몸으로 입대를 하셔가지고요. 그때는 여성이 그래도 꽤 존중을 받아서 네. 입대하자마자 장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광복군에서 이제 여성 광복군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1907년 네. 네. 순종 때 네. 예, 군대 해산. 그렇죠. 군대 해산. 예, 8월 달에 군대가 해산됐죠. 그렇죠. 8월 달에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9월 3일까지 전국에 있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는 네. 진짜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군인들한테는 더 예. 그 한국 광복군이 1940년 9월에 출범할 때 네.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날이 곧 한국 광복군이 시작된 날이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계승한다는 거죠.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날의 그 아픔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 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의 군대이자 동시에 우리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1절 기념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안 보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숙제를 드렸어요. 네, 보나마나 작년에 했던 3.1절 광복절 경축사에 아마 재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일부러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네. 보고 난 다음에 받은 느낌은 이게 재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대판을 만들었다라는. 확대판. 네. 네. 작년에 한 3.1절 광복절 경축사가 운을 뗀 수준이라면 예. 오늘은 더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뒤흔들겠다는, 예. 뒤틀겠다는 예. 결의를 밝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느 대목에서 좀 그렇게 이를테면은 그 역대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나 광복절 경축사에는 네.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하나는 일본에 대한 반성 촉구.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절 광복절이라는 그야말로 경축일을 맞아서 우리가 네.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네. 근데 통일도 무력 통일, 흡수 통일이 아니라 예.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예.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 예. 이제 북한한테 대화의 장으로 좀 나와라. 네. 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경축사라는 것이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네. 경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번 경축사의 특징은 평화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하겠다는 선언처럼 읽혔습니다. 네. 평화 통일의 평화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계속 자유통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통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건데 네. 어떻게 흡수합니까? 결국은 무력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참 심각하다. 이 경축사를 쓴 실무자는 물론이고 네. 대통령실의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경축사는 늘 감수 과정을 거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감수한 사람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온 경축사를 앵무새처럼 읊은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 통일이 통일 방안으로 딱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예.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금 무시하는 네. 내용을 경축사에 담았다는 것이 우선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예.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작년 3.1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런 것처럼 일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일본을 그냥 우리의 이제 협력자다. 우리 네. 일본하고 잘 지내겠다. 예.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일본이 지금 과거 식민 지배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면 누가 사과를 요구하나?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사과는 포기하고 네. 앞부분은 일본하고 잘 지낼 거야. 근데 과거는 묻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읽혔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하나하나 좀 그 설명을 좀 여쭤보자면 일단 그 이번에 경축 3.1운동 기념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대목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네. 굉장히 인용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 자유주의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 앞에 네, 이제 네, 네. 그 김용란 의원하고 이제 박진영 부원장이 예, 와서 예.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예.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오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 오독이다. 예. 기미독립선언서를 꼼꼼히 보면요. 네. 자유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네. 오늘 그 기념사에서 인용한 것처럼 네. 우리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다. 네. 이때 자유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유입니다. 예. 그야말로 민족의 자유거든요. 예. 1919년을 전후한 시기에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네.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네. 민족의 자유, 공동체의 자유 얘기 안 하거든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네. 근데 그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20세기 초의 자유주의를 예. 독립선언서에 갖다 붙여가지고 세계의 사조인 자유주의를 자유주의가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적어도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읽혔고요. 예. 그때 자유는 이게 식민지 해방.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로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예, 독립을 자유라고. 독립을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예, 민족의 독립. 민족의 독립을 자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자유주의로 등치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심각한 오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심각한 오독을 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왜냐하면은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에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뉴라이트가 늘 얘기하는 게 한국의 역사,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 자유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다 자유주의. 다 자유주의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다 자유주의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이번 기념사에 그대로 농축돼서 반영됐다 이렇게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이따 여쭙도록 하고요. 북한 문제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미독립 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미독립선언서에 보면은 동양의 평화 또는 뭐 공존 공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건 전제가 있죠. 일제가 식민 지배를 포기하면, 그렇죠. 우리를 독립시켜주면 그게 바로 일본과 그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 한국이 사이좋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바로 동양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그게 바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제가 우리 독립을 인정 안 했거든요. 오히려 탄압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선언서에 요구한 일본과의 뭐 공존공영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처음부터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독립선언서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오독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기미독립선언서 일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애초부터 민족적 요구로서 나오지 않는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가 끝으론 임시 방편적인 위협과 차별적 불평, 꾸며진 통계 숫자로 이익과 손해가 서로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의 실정을 보라. 그러니까 뭐냐면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있는 지금 원한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든 부자연적이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과 원칙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이 제국주의 야욕을 포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무조건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본 1919년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민중에게는 네. 당시 일본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죠. 우리의 주권을 억지로 뺏어간, 예. 강제로 뺏어간, 예. 주권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예. 이후에 우리 민족을 온갖 수단을 통해서 억압하고 탄압하고 박해한 예.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외교권 뺏어가고 군대 해산시키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 다음에 이제 식민 일제 강점기 때 양곡 다 수탈해가고, 예, 강제 노동 당하고, 예, 위안부 끌려가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같이 화해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일본 기미 독립선언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민족적 원수라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양국이 모두 잘 사는 길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심각하게 오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립정신을 갖다가 예. 오독을 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전파시켜서 예. 일본은 원래 우리의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원안의 구덩이에 있는 나라인데, 원래 협력하려는 나라였어. 예. 그 정신을 지금 내가 살리려고 하는 거야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예. 단 뭐 지금도 뭐 일본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뭐 일본을 가리켜서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러는데 네, 네. 일본과 늘 싸울 수만은 없죠. 사이좋게 예. 지내야 되는데 그 사이좋게 지내는 대전제는 뭐냐면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네. 반성하고 사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성과 사죄가 빠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미독립 선언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안위의 주축인 4억만 중국인, 그때는 네. 4억이었나 봐요. 4억이요. 예, 지금은 13억이고 그때 우리 민족은 2천만, 지금은 5천만. 예.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무거운 책임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중일 이게 동북아 삼국이 예. 서로 평등하게 그렇게 해서 동양의 평화 안중근 그게 말하자면 삼국 공영이라는 네, 겁니다. 삼국 공영.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역사 인식이 기이한 것인지 그 독립선언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예.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은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긴 했지만 네. 어쨌거나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일본이 제국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반도를 강점하고 네.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 그다음에 중국을 침략할 것이다. 예. 중국을 침략하면 그다음에 일본을 기다리는 것은 일본의 파멸이다. 네. 너네 스스로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과 싸우지 않아야 되고 네. 그 전에 우리를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1945년 8월 15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뭐 그 민족적 자존이 걸린 일인데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사과, 일본으로부터요. 책임 있는 사과. 예, 진정한 사과, 뭐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한번 받아봤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일본에 대해서 씻기지 않은 그런 감정이 없을 텐데, 뭐 여전히 막 독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뭐. 심지어는 네. 뭐 친일 정권이라고 불리던 박정희 정권도 네. 적어도 3.1절 기념사나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거든요. 네. 박근혜도 그랬어요. 박근혜도 그랬죠. 예. 이명박도 그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역대 보수 대통령도. 정권이 모두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하지. 예. 그 전제를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낼 거야라고 얘기한 보수 정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보수 정권은 없었다. 네. 처음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